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진짜 오밤중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제가 앞서서 제대로 설명드리지 못한 첫 번째 주제 다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요즘 이재명 대표 참 고생이 많으시죠? 일주일에 적어도 2번, 많으면 4번까지 법정에 불려다니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른바 대장동 사건입니다. 이 대장동 사건은요, 대장동뿐만 아니라 위례지구 사건, 성남FC까지 한 묶음으로 묶여져 있는 사건 있죠. 자, 이 외에 선거법 사건이 따로 하나 진행되고 있고요. 위증교사 사건이 또 하나 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지법에서 참 우리가 지금 걱정에 맞지 않고 있는 신진우 판사가 담당하고 있는 대북송금 사건이 또 하나 진행되고 있죠. 이 사건이 앞으로 계속 진행되면은요, 정말 이재명 대표 하루도 쉴 날 없이 법원에 불려다니기가 바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재판연금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미에 이 재판연금 상태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참 심각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는 이유는 검찰이 그 얘기가 되든 안 되든, 이게 재판거리가 되든 안 되든 일단 한번 걸고 보자 라는 식으로 던져버린 겁니다. 일단 무작정 하나 막 집어 던지고 놓고 나면은 뭐 하나 얻어 걸리겠지, 뭐 그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하나 얻어 걸리겠지라고 마구 던졌다고 하더라도 재판을 하다 보면 또 하다못해 말을 좀 끼워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말을 끼워 맞추다 보면 이게 증거라는 것도 있고 진술이라는 것도 있는데 쉽게 끼워 맞춰지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 하는 짓이 뭐냐? 진술을 조작을 하는 겁니다. 진술 조작이 잘 안 되면 참고인들의 진술이라도 살짝 뒤바꿔 놓습니다.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증인이 됐든 참고인이 됐든 슬쩍 윽박 지르기도 하고요. 위협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참고인이나 증인들이 검사들이 원하는 대로 진술을 슬그머니 바꿔주기도 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형사소송법이 바뀌면서 검찰에서 하는 이 진술 조서가 증거 능력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증거 능력을 갖추려면 법정에 와서 다시 진술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럴까요? 검찰에서는 검찰 입맛에 맞는 진술을 했던 증인이 막상 법정에 오면 말을 바꾸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 저지난주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열린 재판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꾸 이런 일이 생기니까 검찰은 초조해질 수밖에 없겠죠. 재판이 자기들 뜻대로 안 풀리는 거니까. 검찰의 반응, 그리고 검찰이 왜 이렇게 뜻대로 재판이 안 풀리는지 그 얘기를 짚어봅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 초조함 감추지 못하는 검찰, 증인이 또 말 바꿨다 입니다. 정말 검찰 요새 죽을 마실 거예요. 사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이 재판들은요, 핵심적인 증거와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공소장의 주된 내용하고는 별 관계가 없어요. 아니, 이게 공소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싶은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증인이 아니고 거의 참고인에 가까워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굳이 법정에 불러가지고
진술을 받아내려고 하다가 오히려 탈이 나고 있습니다. 누구 말 맞다나 동티난다고 그러지. 동티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오늘도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재명 대표 재판이 열립니다. 오늘은 대장동 사건과 위례지구 사건, 성남FC 사건이 병합되어 있는 바로 그 재판입니다. 오늘 열린 재판은 이 위례지구 사건 중에서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 참고인 증인신문을 받은 사람은 과거 성남시 공보관 역할을 했던 윤모 씨입니다. 윤모 씨라고만 할게요. 이분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성남시 공보관을 하신 분이고요. 2013년부터 퇴직하실 때까지 성남시에서 안전행정기획국장을 역임했던 분입니다. 지금은 퇴직하셨고요. 아마 퇴직한 지 이제 10년째쯤 되는 분입니다. 연세도 많으신 거죠. 거의 70살 되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분은 성남시 공보관으로 계실 때 되게 고생을 많이 하셨대요. 퇴직한 지 10년쯤 되는데 이분이 자기 공직생활 35년 중에 성남시 공보관 하던 그때가 제일 힘들었다라고 얘기한답니다. 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시기에 바로 통진당 사건,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이 터집니다.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때 이재명 대표가 애매하게 또 엮여듭니다. 당시 통진당 그 내란음모 사건을 꼰지른 자가 있죠. 그 꼰지른 자가 성남시에서 나눔환경이라는 업체를 하나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나눔환경이 성남시에서 사업을 하나 발주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성남시, 이재명 대표하고 성남시가 통진당에 괜히 얽혀서 좀 곤욕을 치렀습니다. 바로 이때 공보관 하신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윤모 씨, 이분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으셨겠어. 생전에 생각이나 해봤겠어, 통진당? 대신에 이분은 위례신도시 쪽과는 별로 아는 게 없었어요. 아니, 통진당 문제 여기에 신경 쓰니라고 위례신도시 여기 신경이나 쓸 수 있었겠어요?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분이 퇴직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위례신도시 때문에 검찰에 불려가서 꽤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던 모양입니다. 곤욕을 좀 치렀던 거예요. 잘 모른다고 얘기를 했을 텐데 이상하게도 이분이 남긴 이 진술 조서에 보면은 뭐 좀 아는 것처럼 그렇게 내용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보면 그래요. 이분 윤 공보관님, 이 윤 공보관님 밑에 이 대변인이 한 분 계셨던 모양인데 한모 씨였던 모양입니다. 한모 씨. 이 한모 씨라는 분이 계셨는데 검찰은 이 한모 씨가 비선으로 채용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이 사람이 특채됐대요. 특채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이재명의 비선일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내용을 아마 이 윤 공보관님한테 계속 물어봤던 모양입니다. 비선 맞지? 비선 맞지? 그러니까 이 윤 공보관님이 아마 그랬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그 한 대변인이 김용 부원장하고 동문이라 그러더라. 둘이 성균관대 동문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그쪽 라인 아니겠느냐. 뭐 요렇게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자, 그러면서 검찰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야, 그런데 말이야. 그랬으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중요한 시에서 중요한 사업이 있으면 공보관 이 싹 제껴놓고 김용이나 이재명한테서 바로 이 대변인 한 씨한테 직동 다이렉트로 막 내려가고 그랬겠네. 그랬지. 아닌데요. 아니 맞잖아. 아닐 텐데요. 에이 맞을 텐데. 뭐 이런 식으로 했던 모양이에요. 자, 검찰이 어디에 집중을 했었느냐면 당시에 그 성남시가
발표했던 한 자료에 집중이 됩니다. 지금 이 위례 신도시 사업 이 부분인데, 자, 이 다음 장을 보실게요. 바로 이 사람이 한 공보관입니다. 검찰은 이 사람이 성대 출신인데, 그래서 김용하고 동문이다. 아, 그래서 특채됐구나. 그러면은 이재명하고 같은 비선 라인이구나. 이런 망상을 가졌다고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뭐? 이 사람은 성대 출신이 맞는데 김용 부원장은 어디 출신? 연세대 출신이에요. 비선 아니야. 동문 아니야.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동문이라서 비선이다 이런 얘기는 애시당초 그림 자체가 잘못된 그림이지. 그러니까 얼마나 무리하게 진술을 이끌어냈으면 이 윤 공보관님이 아닌 걸 맞다 했겠냐고. 응? 오늘 실제로 그 변호인 반대 신문하다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윤 공보관님이 제가 잘못 알았나 봅니다. 라고 얘기까지 합니다. 참 검찰이 이 뭐 시나리오를 개떡같이 짜다 보니까 이런 희한한 짓을 한 거지. 자, 검찰은 왜 이런 짓을 했느냐? 왜 이렇게 비선을 만들려고 했느냐? 이 부분입니다. 검찰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부분 뭐냐면은 당시 위례 신도시 사업을 성남시가 한번 포기를 하죠. 원래 위례 신도시 사업은 뭐였느냐면 거기 아파트를 대규모로 지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위례 신도시가 사실은 서울시 땅도 있고 하남시 땅도 있고 성남시 땅도 있는데 성남시 땅이 제일 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다가 이제 그 택지 조성을 해가지고 일부는 LH공사가 직접 사업을 하고 일부는 각 지자체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성남시가 이 사업에 직접 뛰어들어가지고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하겠다. 처음 계획은 요거였죠. 그래가지고 아파트를 뭐 좀 지어서 팔고, 그래 수익을 남겨가지고 재개발 이주단지를 조성한다. 요게 성남시의 계획이었어요. 요걸 하려면은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 많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예, 성남시가 지방채를 발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성남시 의회에서 오케이 해줘야 되잖아. 근데 당시 성남시 의회 다수당이 어디였다고? 한나라당, 지금의 국힘당. 그러니까 얘네들이 안 해준 거야. 브레이크를 확 밟아버렸어. 이재명 대표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렇게 가서 사정하라고 설득했는데 끝까지 안 됐대요. 결국 어찌 됐다? 예, 포기합니다. 그 사업을. 자, 포기를 하면서 포기 선언, 포기합니다라고 이렇게 보도자료를 쫙 뿌렸을 거 아니야. 근데 이 보도자료를 쫙 뿌렸는데 직접 나와서 브리핑을 안 하고 서면 브리핑만 했다 이거야. 그 검찰이 볼 때는 이렇게 중요한 사건을 공개를 하는데 왜 직접 브리핑 안 하노? 직접 브리핑 안 하고 서류로만 딱, 보도자료만 딱 뿌렸으니까 이거 몰래 한 거지. 몰래 한 거 맞지? 몰래 했으니까 비선들끼리 알아서 했겠네. 야, 윤 공보관 니 몰랐지? 몰랐지? 알았는데요? 몰랐잖아. 비선이라며. 몰랐잖아. 검찰은 이 그림을 짠 겁니다. 근데 아마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윤 공보관님은 검찰이 원하는 쪽으로 대답을 해줬던 모양이에요. 그랬는데 오늘 와가지고는 몰랐다라고 다시 한번 말을 바꿉니다. 몰랐다라고. 알았다. 검찰한테는 내가 몰랐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나 안다. 어떻게 대변인이 공보관 모르게 이런 거 할 수 있냐. 라고 이렇게 공개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 오늘 진행된 그 재판이 이런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제가 기가 찼습니다.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어떻게 봤느냐 하면은 보통 이 재판하게 되면 속기록이 나오잖아요. 속기록이 법원에서도 만들어지지만 기자들도 만들어요. 기자들이 언론사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들어가면서 이렇게 다 이렇게 타이프를 칩니다. 속기사들, 법원 속기사들 타이프를 치지만
기자들도 들어가서 다 속기를 쳐요. 그 자료가 나중에 이렇게 공유가 됩니다. 그 공유된 자료를 제가 받아보거든요. 근데 그 자료를 꼼꼼히 보면은 대충 진행되는 과정을 아는데 오늘 이 내용을 보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 거야. 그래서 여기저기 확인해 봤더니 상황이 이렇게 진행된 거예요. 근데 제가 왜 못 알아봤느냐? 공보관 몰래 대변인이 자료를 뿌렸든 브리핑을 했든 그게 최종적으로 모를 수가 있느냐? 아니거든요. 아니, 보도 자료를 몰래 뿌렸다고 해서 그게 보도가 안 됩니까? 서면 브리핑만 했다고 해서 보도가 안 됩니까? 그러니까 오프라인 브리핑을 해서 이렇게 직접 이렇게 그 기자들 앞에 딱 서가지고 성남시는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발표하는 것도 있고 발표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자료만 쭉 뿌리고 이렇게 한 경우가 있는데 이 성남시의 위례지구 사업 포기는 포기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변인이 나와서 직접 말한 게 아니라 자료만 찍 돌렸다 이거야. 이거 자료만 찍 돌렸으니까 공보관은 몰랐지. 그 대변인이 지 마음대로 한 거지. 요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어떻게 그런 발상이 가능하지? 검찰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당시에 이 포기 선언을 포기를 안 했는데 포기한 척 하려고 했고 그랬기 때문에 포기했다는 선언은 이게 몰래 한 거다. 그러니까 포기했다라고 한 거는 몰래 한 거고 아무도 몰랐다 이거야. 그러니까 포기했다라고 한 거는 지금 서류만 남아 있을 뿐 실제로는 포기한 게 아니었다. 뭐 이런 식으로 몰고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이 나와 있는 속기록상의 기록을 살펴보면 그 취지야.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 일단 이 얘기가 사건의 본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보도자료가 어떻게 뿌려졌든 정식 발표를 했든 아니면 그냥 종이만 뿌렸든 아니면 홈페이지만 올려놨든 이거하고 위례지구 사업하고는 이 사건 공소사실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냐?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죠. 이 사실 위례지구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기소한 내용은 뭐냐? 유동규가 위례지구 사업권을 김만배 등 대장동 업자들한테 몰아줬다. 다른 업자들이 참여하지 못하게 몰아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유동규의 범죄 행각에 이재명 대표가 공범이다. 요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하고 보도자료 문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럼 검찰은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네. 언론 플레이를 위한 거죠. 공소사실과는 아무 상관없지만 이재명 대표를 욕보이게 하려는 거였지. 이재명 대표가 망신스러운 이재명 대표한테 비난을 쏟아부을 수 있는 이재명 대표가 비난을 받게 하는 그런 소재거리를 오늘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윤 공보관께서 아닌데요? 라고 하는 바람에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 얘기예요. 자, 이 과정에서 판사까지 끼어들어가지고 이 얘기를 왜 합니까?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판사가 직접 물어보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저는 오늘 있었던 이 일이 말짱 헛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이거 보도가 됐어요. 이게 말입니다. 당시 성남시에서 올린 보도자료입니다. 주요 시정 알림이라는 이름으로 올라가 있고요. 위례 신도시 재개발 이주단지 확보 사업 포기라는 내용으로 지금도 이게 성남시 홈페이지에 가면은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내용을 보면은 포기합니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됐다? 보도가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보도가 됩니다.
보시다시피 아주경제, 연합뉴스 보도가 돼요. 연합뉴스에 보도가 되면 다 보도된 거지. 자, 보도된 연합뉴스 기사를 한번 볼까요? 성남시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설 사업 결국 포기. 의회 반대 의견 수용. 재개발 이주단지 확보도 무산. 성남 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2년간 끌어오던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설 분양 사업을 포기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분양 수익으로 추진하려던 재개발 구역 주민 이주용 임대아파트 조성 계획도 무산됐다. 보도가 됐다. 아니, 검찰의 그 주장이나 시나리오가 말이 되려면 이 보도가 안 됐어야지. 그래야지 공보관이 모르는 거 아니야. 그래야지 몰래 했다. 몰래 했기 때문에 이거는 비선들끼리 짝짝꿍 하려고 몰래 사업을 진행해가지고 유동규가 이렇게 범죄 행각하는 걸 도와주려고 한 거야 라는 말이 시나리오가 성립이 되는데 보도가 이렇게 돼버렸어. 그랬으면 누가 알았든 몰랐든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어느 미친 공보관이든 어느 또라이 대변인이든 보도 자료를 뿌리는데 보도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 몰래 진짜 왜 보도가 안 된다고 봅니까? 그 홈페이지에 시 홈페이지에 올라가면은 후다다다닥 보도가 될 텐데 그 하루에도 그 홈페이지 보는 사람한테 한두 명이 아닌데 엄청 많이 보도될 텐데 그 몰라? 그리고 연합뉴스 한 군데서 보도되면 다 받아 쓰는데 다 받았어요. 어느 한 군데에서만 딱 써봐 다 받아 쓰게 되는데 이게 비밀이 돼? 보도자료를 올리는데 비밀이 돼요?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 저도 군에서 공보관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 일선의 해안 경계사단에서도 공보관 했었고 공병여단에서도 공보관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군단이나 상급 부대에 그 결제 안 받고 보도자료 뿌리잖아. 그러면은요 30분 뒤에 국방부에서 연락이 와요. 야, 이 새끼야, 미쳤어 라고. 제가 한 번은 팩스로 보고를 하고 팩스로 긴급한 사안이 돼가지고 팩스로 보고를 하고 바로 뛰어가가지고 그 기자들한테 바로 뛰어가가지고 브리핑을 했는데 제가 보낸 팩스를 상급부대에서 보기도 전에 기사가 먼저 나버린 거야. 그래서 상급부대 참모가 내가 보낸 팩스 보고전은 못 보고 기사를 본 거야.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막 노발대발 전화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정도예요. 그런데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공보관과 대변인이 누구 한 사람 모르게 이렇게 보도자료 낸다고? 이게 가능해? 아니, 그리고 몰래 보도자료 내면 된다고 보도가 되면 다 아니, 기사 나면 다 알잖아. 그럼 왜 그런 짓을 하죠? 애시당초 이게 말이 안 되는 시나리오죠. 앞뒤가 안 맞는 시나리오 아닙니까? 그죠? 보세요. 이렇게 보도가 딱 됐잖아. 이것만 됐나? 아니에요. 딴 데도 많이 났습니다. 자, 보세요. MBN, 대한경제, 아시아경제, 머니투데이, 뉴시스, 기호일보, 문화경제, 연합뉴스. 여기는 연합뉴스하고 기호일보, 뉴시스는요, 특집 기사를 따로 썼어요. 분석 기사 따로 썼어. 이거 2013년 5월 달에 난 기사인데 이게 7월 달에 다시 한번 나요. 왜? 5월 달에 포기했는데 7월 달에 분양 대박이 났거든. 그러니까 2달 뒤에 봐라. 그때 포기 안 했으면 우리가 씨발에 돈 대박으로 벌었는데 라고 하는 기사가 또 난 거야 이거. 이 보세요. 요 기사 보세요. 이게 몰래 보도자료 뿌려서 이게 될 일입니까? 이게 몰래 보도자료 뿌려서 이런 일이 생겼어? 아니 이거를 법정에서 뭐 하려고 얘기를 하는데? 나 참네. 참. 그러니까 마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검찰은요, 다큐멘터리 형식의 리얼리티 드라마를 만들려고 했는데 막상 극본을 가지고 연기를 해보니까 개그 콘서트가 돼버린 상황인 거죠. 왜? 앞뒤가 전혀 안 맞으니까. 이거를 오늘 법정에서 시연을 한 겁니다. 그러니 이 상황을 제가 현장 가서 직접 봤으면 참 진짜 어처구니 없었을 텐데 이 상황을 촉기록으로 봤으니 얼마나 저는 황당했겠어요.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야? 내가 공보관을 했는데 저는 상상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이 이게 왜 말이 되지? 어떻게 대변인이 공보관 모르게 보도자료를 낸단 말이지? 그리고 보도자료 내면은 공보관이 바로 아는데 어떻게 이걸 뭐지? 안 그렇습니까? 아니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그 옛날에 학교에 가면 방송실 있잖아요. 학교에 방송실. 자, 방송하는 그 보통 보면 옛날에는 지금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방송실 문을 항상 선생님이 학주가 문을 잠가 두잖아. 그런데 어떤 경우에 학생이 그 열쇠를 하나 복사해서 갖고 있는 경우도 있죠. 학주한테 허락 안 받고 학생이 몰래 들어가서 방송을 했다 쳐. 그 학주 몰래 방송을 하면은 학주가 모르나? 바로 알지? 방송 나가는 순간 바로 알지? 그럼 어떻게 돼? 학주가 쫓아와가지고 바로 한 방 날리겠지. 그런데 나중에 묻는 거지. 학주야, 네 몰래 학생이 방송했지? 그랬으면은, 만약에 그랬으면 진짜 깃방망이 맞아야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 건에서도 그 한 대변인이 윤 공보관 몰래 이렇게 보도자료를 뿌린 거였으면 벌써 깃방망이 한번 맞았어야 정상이지. 그때 깃방망이 맞았다 라고 해야 정상인 거고. 그런데 문제는 뭐다? 방송을 한 목적이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방송을 했다는 거 아니야. 그게 말이 돼요? 아니, 이게 기본적인 말이 안 되잖아. 예. 상황이 이런 겁니다. 이거를 증인신문이라고는 했어. 검사도 증인신문을 하고요. 변호인도 증인신문하고요. 답답하다고 판사까지 증인신문했어. 아니, 딱 보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 몰라? 참 황당무계합니다. 그죠? 이런 짓을 한다고 시간 낭비를 하고 있으니 이재명 대표 얼마나 지금 고통스럽겠습니까? 오늘뿐만 아니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이 다 이런 식이에요. 억지를 쓰다 보니까 필요 없는 증인들을 막 불러대는 거야. 그 막상 법정에 와서 얘기해보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야. 저 사람 왜 불렀어? 이런 일도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일이 지금 계속해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맨날 불려다녀. 자, 최근에 진행된 재판 상황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건 같은 경우에는 그 방청권을 나눠주죠. 이 서울중앙지법에서 방청권 나눠준 재판 목록이거든요. 이 중에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 없는 사건은 이 두 가지뿐입니다. 지난 8월 23일부터 내일 모레까지 진행될 재판인데 이 상황을 딱 보면요. 지금 보면은 대략 그 8건이네요. 그죠? 8건. 예. 2주 동안 한 8건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주 4일 재판을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재판을 이렇게 맨날 하면은 사람이 견뎌나겠습니까? 저 3년 동안 재판 하면서 정말 피가 마르는 줄 알았거든요. 요즘 또 재판해야 되는데 참 미치고 발작 뛰겠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참, 아이고, 참 답답하죠. 예. 자, 누가 지금 시간을 끌고 있으며 누가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습니까? 누가 정의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있었던 이 일을 가만히 되짚어 보면서 누가 과연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는지 한번 진짜 좀
책임 소재를 한번 가려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소로롱님 개그가 따로 없네요 하셨죠. 예, 개그입니다.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면서도 말문이 막히는 이유가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 방송을 하면 모두가 알게 되는데 방송을 모두가 모르게 몰래 하려고 방송을 했다. 이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니야. 그럼 한밤중에 다른 사람 다 가고 난 다음에 방송해야지. 아휴. 참. 아유. 예, 이렇습니다. 예. 참, 말 그대로 코미디죠.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제 진짜 마치어야 되겠습니다.